딸아, 수진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 62세 박영숙의 비명이 저녁 8시에 조용한 복도를 찢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 딸 수진이 현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는 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살려주세요. 제발 민준이가, 시어머니가 저를.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영숙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영숙은 급히 딸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남편 박정호가 서재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왜? 정호의 말이 멈췄습니다. 딸의 참혹한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뚝, 다리, 심지어 얼굴까지.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왼쪽 눈은 너무 부어서 거의 감길 지경이었습니다. 119 불러! 당장! 영숙의 외침에 정우가 서둘러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영숙의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병원 가면 민준이가 더 심하게. 뭐라고? 더 심하게?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절망의 떨림이었습니다. 30년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박영숙.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아왔던 그녀.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착한 아줌마, 조용한 이웃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대한민국 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했던 전설적인 검사였다는 사실을 재벌들도 떨게 만들었던 강철 검사 박영숙. 정치인들도 두려워했던 무적의 특수부 에이스. 그 이름이 30년 만에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할 때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박영숙과 남편 박정호는 35년 전에 만났습니다. 당시 영숙은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보 검사였고 정호는 법원 서기관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우연히 서류를 떨어뜨린 영숙을 정호가 도와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죠. 검사님, 서류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검사님 첫 재판이세요? 네, 너무 떨려서요. 잘하실 거예요. 서류 보니까 완벽하던데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3년 후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결혼 후에도 검사 일을 계속했고 특히 특수부로 발령받으면서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박영숙 검사가 맡으면 무조건 구속이야. 재벌이든 정치인이든 가리지 않아. 정말 무서운 사람이지. 하지만 5년 후 영숙은 갑자기 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딸 수진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 일 그만두려고. 갑자기 왜? 지금 최고의 커리어를 쌓고 있잖아. 우리 딸한테 집중하고 싶어. 엄마가 없는 집에서 자라게 하기 싫거든. 정호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주로 내려와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완벽한 전업주부가 되었고 수진이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수진이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엄마를 꼭 닮아 정의감이 강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래, 우리 딸.
엄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렴.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회사 선배였던 강민준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강민준 35세. 대기업 계열사 과장 출신으로 겉으로는 엘리트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키 178cm, 단정한 외모, 명문대 출신, 안정적인 직장. 어머니, 제가 수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주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사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60세 강씨 부인은 전형적인 독선적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섬겨야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아들은 명문대 나왔어.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민주는 어머니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자랐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오만하고 폭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부터 수진이에 대한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는 폭력이었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감사한 줄 알아. 친정이 뭐 있다고 잘난 척이야? 그러다 1년 후부터는 물리적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손찌검이 시작되었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내가 참으면 돼. 민준이가 변할 거야.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은 후 민준의 폭력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애까지 생겼으니 이제 넌 절대 도망 못 가.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수진이를 폭행했습니다. 이 못난 것이 밥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가 수진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민주는 아내를 발로 찼습니다. 배를 보호하려던 수진이는 넘어지며 머리를 찧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숙의 품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딸을 집에서 쉬게 하고 남편 정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신중해야 해. 영숙은 차분했습니다. 30년 전 특수부 검사 시절의 냉철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당장. 그건 나중에.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해. 증거? 응. 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하면 오히려 수진이만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영숙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강민준. 여보세요? 장모님, 수진이 거기 있죠? 민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 여기 있어. 집으로 보내주세요. 어제 좀 다퉜을 뿐이에요. 다툰 게 아니라 때린 거잖아. 그건 수진이가 과장한 거예요. 제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거짓말하지 마. 내 딸 몸에 난 상처 내가 다 봤어. 장모님, 부부싸움에 친정이 끼어들면 안 되죠. 수진이는 제 아내예요. 아내를 저렇게 만들 권리는 없어. 권리? 하. 장모님, 웃기시네요. 수진이는 제 소유예요. 제가 어떻게 하든 제 마음이에요.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특수부 검사 시절 악질 범죄자들 앞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분노. 소유? 사람을 소유라고? 당연하죠. 결혼했으면 남편 말 들어야죠. 강민준 씨, 당신 지금 큰 실수하고 있어. 실수? 장모님이야말로 실수하는 거예요.
수진이 안 보내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이혼. 그리고 친권도 저한테 넘어와요. 수진이는 애 낳고도 애 못 보게 만들 수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당신, 정말. 영숙이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민준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저 인간,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해. 어떻게 할 거야?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하지? 30년 전 내가 누구였는지. 영숙아, 이제 그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정우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그 냉철한 눈빛. 강철 검사 박영숙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모님께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멍은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수진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이혼하겠대요. 그리고 아기 친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그게 무슨... 엄마, 저 아기는 지켜야 해요. 제발.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떻게요? 민준이는 변호사도 알고 회사도 대기업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영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박스.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의 명함, 판결문 복사본, 그리고 한 권의 낡은 수첩. 수첩에는 30년 전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마이너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수정 판사 마이너스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민수 경감 마이너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계 총경,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들은 지금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영숙이라고 하는데요. 30년 전 특수부에서.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숙? 강철 검사 박영숙? 네, 맞습니다. 세상에. 검사님, 30년 만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사실 좀 도움이 필요해서요. 무슨 일이세요? 말씀만 하세요. 영숙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태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검사님, 제가 당장 전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 다 준비하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직은 조용히 움직이고 싶어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하죠. 전화를 끄는 영숙은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찰청의 박민수 총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 박영숙이야.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세요? 그래, 오랜만이지? 세상에 30년 만에 연락 주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영숙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 인간, 용서 못해요. 선배님, 제가 즉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합법적으로 해야 해. 당연하죠. 저희가 누구 밑에서 배웠는데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동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강씨 부인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언제 데려올 거야? 오늘 데려올게요. 이제 슬슬 애걸할 때가 됐을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가 어딜 감히. 민주는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그의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그물이 조여들고 있다는 것을. 영숙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특수부 검사 시절의 조사 기술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강민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기록, 직장 경력,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영숙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민준이 회사 법무팀 변호사 최진수라고 합니다.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강민준 과장님이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혼 소송과 친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요. 그렇군요. 박수진 씨가 3일 이내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국내 최고의 로펌입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최진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정말 아기를 빼앗길까봐. 수진아, 진정해.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수진이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SNS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친정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가 걱정되어 미칠 것 같은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연락도 받지 않으시네요. 제발 제 아내와 아이를 돌려주세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민 글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왜 친정에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산모들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분 힘내세요. 장인 장모가 너무하네요. 며느리 좀 보내드리지. 민주는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글을 보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다 민준이 편을 들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수진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하지만 영숙의 마음도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어머니 강씨 부인이 직접 영숙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영숙 씨, 나와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강씨 부인.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 며느리 당장 내놔요. 며느리를 때려놓고 무슨 소리예요? 때려? 증거 있어요? 우리 민준이가 언제 때렸어요? 온몸에 멍이 있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건 며느리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임신부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지. 강씨 부인은 뻔뻔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다며? 부부싸움인가 봐. 시어머니가 저렇게 찾으러 오는 걸 보니 며느리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냐?
영숙은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안 보내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 감금한 거잖아요. 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이건 그들의 전략이야. 나를 흔들려는 거야. 감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부르고 싶으시면 부르세요. 오히려 잘 됐네요. 영숙의 침착한 대응에 강 씨 부인이 당황했습니다. 뭐가 잘 돼? 제 딸 몸에 난 상처를 경찰이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건 강 씨 부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제가 경찰 부르겠습니다. 영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 씨 부인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남았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생각보다 상대가 치밀하네. 어떻게 할 거야? 계획대로 진행해야지. 서두르면 안 돼. 하지만 그날 오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엄마, 아파. 배가. 수진아. 영숙이 급히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상으로 인해 조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조기 진통이요? 지금 7개월인데 이대로 가면 조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약해서.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민준은 마치 걱정하는 남편처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긴 못 들어와요. 장모님, 전 수진이 남편이에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신 때문에 수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증거 있어요? 저는 아내가 걱정돼서 온 겁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오히려 영숙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어머니가 왜 남편을 막는 거지? 민준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 상태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민준이 병실로 들어가려 하자 영숙이 다시 막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장모님, 이러시면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합법적인 배우자예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간 병실 안에서 수진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영숙과 민준이 동시에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배를 감싸고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들었고 의사가 긴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즉시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태아 상태가 위험합니다.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손주까지.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수술실로 옮겨지는 동안 영숙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다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수진이는? 지금 수술실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복도 한쪽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장모가 제 아내를 스트레스 받게 해서 조산 위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장모 책임 아닌가요? 민주는 이 상황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정말. 수술실 불이 켜졌고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영숙과 정호 그리고 민준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환자와 태아 모두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조사는 막았습니다. 휴! 영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충격을 받으면 언제든 다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먼저 수술실로 들어가려 하자 영숙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민준 씨. 네. 당신 지금부터 제대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참았어요. 딸을 생각해서.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장모님 무슨 헛소리를. 30년 전 나는 당신 같은 인간들을 감옥에 보내던 검사였어요. 영숙의 눈빛이 30년 만에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48시간. 48시간 후면 당신 인생 끝나요. 영숙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검사? 저 평범한 아줌마가? 하지만 영숙의 눈빛에서 느껴진 그 냉기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병실에서 잠든 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엄마가 움직일게. 30년간 숨겨왔던 진짜 내가.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여러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의 파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박영숙.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30년 전 대한민국을 떨게 했던 강철 검사였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마침내 숨겨온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영숙은 어떻게 48시간 만에 사위를 완전히 파멸시킬까요? 그리고 강민준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2부에서 더욱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